프로그램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학생이 그리고 잠해되어 있는 학생이 서로의 공부하는 공간을 바꾸어서 수업을 듣고 수업하고 학점을 인정받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전공 또는 일반 선택 학점으로 학점까지 취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단하게 여섯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대학에 가서 한 학기 또는 최대 두 학기까지 수학 언어에 따라 수업을 듣고 학점을 취득하면서 이와 더불어 문화 체험과 여러 가지 교류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교환학생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환학생의 큰 카테고리는 일반 파견과 특별 파견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반 파견은 아까 그림에서도 보셨듯이 저희 학교 학생과 자매대학 학생이 1대1로 교환하는 일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생들께서 등록금을 경희대 학생들은 경희대에만 납부를 하고 세상 대학에다가는 별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인데요. 반면에 특별교환 프로그램은 저희 학생이 그 학교에 가기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은 본교 및 파견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해야 되고요. 이에 따라 저희 국제교육팀에서는 특별파견교환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해서는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5학년도 1학기 때는 이런 특별파견 대학으로 이제 미국과 영국에 각각 한 대학이 파견이 되었고요. 25학년도 2학기 때는 이제 대학이 조금 더 추가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지에서 한 학기 정도, 짧으면 3개월, 길게는 4, 5개월을 체류하게 되시는데 그러면서 외국어 실력도 키우고 외국인 학생들과 여가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생활과 또 경험도 할 수 있겠죠. 외국 대학에서 진행하는 행사뿐 아니라 지역 축제 그리고 여러 가지 여행의 기회도 있겠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또 향후 내가 이제 대학원을 진로를 또 고민을 하고 있다거나 해외 취업 아니면 나중에 뭐 해외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진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진로 모색의 기회로도 삼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환학생을 왜 가면 좋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환학생을 가면 단순히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을 단순히 내가 가서 해외 생활하면서 여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경험을 발판 삼아서 나의 미래를 도모해 볼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환학생은 이제 학부생 재학 중일 때만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기회를 꼭 잡으셔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1학기랑 2학기 각각 한 학기씩 파견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내년도 1학기 때 파견을 가겠다 한다면 이제 그 전년도 5월, 6월 정도의 설명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6월 말 설명회 그 모집 공고가 떠서 7월 초 지원하고 7월 말에 선발이 완료된다 보시면 됩니다. 가을 학기 파견 같은 경우는 전년도 11월, 12월 정도의 설명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말에 모집 공고, 1월 초중에 온라인 지원을 하셔서 1월 말에는 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요. 26학년도 1학기 지원하실 분들은 요 일정 봐주시면 되겠고요. 내년도 가을 학기를 준비하겠다 그런 친구들은 한 1월 정도에는 내가 지원을 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자격입니다. 교환학생은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다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지원 시점 기준으로 본인의 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파견을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학기는 4학년 1학기입니다. 5년제를 제외하고는 모두 4학년 1학기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미 4학년이신 분들은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을 조금 유의해 주시고요. 전체 학년 평균 평점이 이제 3.0 이상이셔야 하고
어학별로 지원하고자 하는 어학별로 성적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최소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지원하신 학교에 따라서 더 높은 어학을 요구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 지원 자격을 만족하면 경희대학교에서 지원하는 교환학생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지원을 하셔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대학이 요구하는 지원 자격도 만족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선발 방식인데요. 저희는 선발을 할 때 공인 어학 성적이 40, 전체 학년 평균 평점이 50, 서류 10% 그리고 가산점으로 선발 배점을 이제 산정합니다. 그래서 총점 기준으로 높은 학생부터 원하는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산점 같은 경우는 봉사활동 시간이나 아니면 GC, 글로벌 콜라보레이티브 서머 프로그램 수강하신 분들 아니면 이제 글로벌 앰베서더 활동 수료하신 분들에게 추가 점수 부여하고 있고요. 이제 총점으로 어떻게 이제 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지원하고 싶은 이렇게 대학들과 대학별로 파견 가능한 인원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전체 선발 배점 총점 1위인 학생은 일지망에 선발이 되겠죠. 두 번째, 총점 2위 학생 같은 경우는 일지망을 이제 하고 싶은데 일지망은 파견 가능한 인원이 한 명이지만 이미 찼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지망에 선발이 되고 전체 총점 3위 학생은 일지망에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 D대학 4위 학생 같은 경우는 1지망도 찾고 2지망도 찾고 3지망도 찾기 때문에 4지망이 선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말을 하면 선발 배점이 가장 높을수록 원하는 학교에 선발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다른 말로는 선발 배점이 높더라도 지원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1지망이 안 되고 5지망이 될 수도 있고 선발이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발 이후 과정은 이제 8월 중에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그다음에 2학기 중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진행을 하시고요. 그 후에 입학 허가를 받으면 26학년도 1학기를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파견을 가시고 나서 돌아와서 학점 인정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점 인정 같은 경우는 교환학생 가셔서 수업 듣는 거는 모두 패스 또는 논 패스로 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 있게 수업을 수강하실 수가 있겠고요. 최소 9학점 이상 수강을 하여야 하고 학점 인정은 10학점에서 18학점까지 본인의 수강 가능한 학점에 따라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서 수업 들은 것도 전공 또는 일반 선택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인정받느냐는 학과장님의 판단 하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지휘사항인데요.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교환학생은 저희 한 학기 단위로만 선발을 하고 1년 파견은 유럽어권 대학 중에서 일부 학교만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휴학생인 학생들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이제 파견되는 학기는 무조건 재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한 학기를 더 가고 싶다, 연속해서 가고 싶다 한다면 본인이 잘 지원해서 선발되면 연속으로도 그 파견은 가능하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원 자격 조건, 경희대 지원 자격 요건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파견 대학이 제시하는 지원 자격 요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뭐 전공 학과, 뭐 수강 가능 과목 개설 여부, 수업 요건 이런 것들은 지원 전에 학생들이 확인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미숙지한 걸로 인해 최종적으로 불합격이 된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파견이 취소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환학생 참가자는 조기 졸업도 신청하실 수 없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경우가 있다면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교환학생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느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선발이 되고 그 다음에 파견대학 입학 허가까지 나야지만 최종 파견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스텝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아직은 지원 안 할 건데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언제 지원하면 되는지 내가 1학기에 파견 갈 건지 2학기에 파견 갈 건지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전공 관련해서는 많이 들어놓을수록 좋습니다. 네, 전공 관련 수업 많이 들어놓고 그다음에 뭐 저희 쿠키 커뮤니티나 브이로그,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서 계획 좀 짜시면 좋고요. 뭐 국제화 연수나 전공 연수 아니면 버디 프로그램 참여해보면서 이제 해외 학생들과 경험하는 거를 미리미리
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6학년도 1학기 때 내가 지원하겠다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학 조건인데요. 남은 어학시험 일정 잘 체크하셔서 원하는 어학 점수를 지원하기 전까지 취득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말고사까지 열심히 하셔주시고요. 그다음에 파견 예정 대학 리스트에 이제 최신 정보들이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그걸 보시면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최신 정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번 26학년도 1학기 모집 일정 예정안인데요. 저희가 이제 어학 점수를 알라딘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지원서를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이전에 알라딘에 업로드를 해 놓으시면 가장 좋고요. 만약에 내가 어학 성적이 예를 들어 7월 12일에 나온다. 그러면 12일에 알라딘에 업로드를 하신 후에 국제교류팀으로 승인해달라고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7월 14일까지 지원 마감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어학 점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국제교류팀의 승인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을 했는데 어학 성적이 없다. 그리고 알라딘 어학 성적을 입력은 했는데 승인을 못 받았다. 그러면은 감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학 점수가 아예 없으면 지원은 안 되고요. 그리고 나서 7월 22일에 선발자 발표를 하고 아마 자녀 TO 모집은 22일부터 23일 양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격자 OT는 8월 또는 9월 중에 진행된다. 그리고 나서 쭉 준비하시고 26학년도 1학기 때 파견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견 예정 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리스트를 아직은 이제 오픈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오픈이 되어 있고 이건 나중에 자료로도 업로드를 할 예정인데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대학 목록이 쭉 나와 있고 그 옆에 국가, 그다음에 지원 가능한 어학, 그다음에 필요 어학 점수 최소 조건이 나와 있고 원래 이 맨 끝에는 몇 명을 파견이 가능한지 그 파견 가능 인원이 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 업데이트 중이기 때문에 7월 7일까지는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잠시만요.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한 학교의 노션상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들이 좀 있어요. 지금 이게 좀 가려져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뭐 어학 조건이나 데드라인이나 아니면은 이제 노미네이션 어플리케이션 뭐 학기 정보, 어학 정보, 그다음에 수강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제 파견 예정대학 리스트를 보시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내가 듣고 싶은 강의가 열리는지 그리고 필요한 어학 조건은 무엇인지를 확인해 주셔야 된다. 그걸 바탕으로 지원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좀 찾으셔야겠죠. 전공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가 좀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내 전공과 다른 전공으로 지원해도 되냐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전공 일치 여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경영학과 전공인데 거기 가서 뭐 예를 들어 생물학과 수업을 듣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입학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전공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지 그리고 개설되어 있다가 끝이 아니라 그 과목이 영어로 아니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수학 언어로 제공이 되는지까지 확인을 해 주셔야 나중에 선발 이후에 그 원하는 과목이 영어로 개설이 안 되어서 내가 수업을 못 듣는다던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전공 과목 개설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서 지원해 주시고요. 어학 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어학 점수는 뭐 예를 들어서 IBT 72점인데 이제 그거는 최소 조건이니까 경희대학교 교환학생이 지원을 했는데 그 대학에서는 90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선발이 되었더라도 그 대학 입학이 거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학 점수에 맞는 학교를 지원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기타 제한 사항, 자격 기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은 이제 미디어 수업을 들으려면 뭐 미디어 관련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던가 아니면 어떤 툴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거나 이런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경영학과를 지원을 하려면 경영학과 3학년 이상이 지원이 가능하다던가 충분한 선수강 조건을 갖춰야 한다던가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다전공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전공 되고 나서 수업을 얼마 안 들었다면 그 전공으로 교환을 갈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전공 지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학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한 사항들이 있는지를 유념하셔서 이제 갈 수 있는 학교를 찾으셔야겠고요. 또 그 밖에 나만의 기준을 통해서 학교를 좀 찾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중에서 보면은 나는 무조건 대도시, 큰 도시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좀 색다른 경험, 좀 새로운 경험, 현지인들이랑 좀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뭐 소도시를 좀 지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제 해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북유럽을 가을 학기로 지원하시면 이제 해가 없겠죠. 그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겠고요. 현지 물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만의 기준을 통해서도 내가 갈 수 있는 학교를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견교육에 대한 정보 수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원이 가능한 학교인지, 나한테 맞는 학교인지 이런 거를 미리미리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봐주셔야 되는데요. 보통은 파견 예정대학 리스트에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국제교류팀이나 아니면 파견대학에 직접 관련 사항을 문의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이제 세계 랭킹을 보겠다. 나는 QS 랭킹 엄청 높은 세계 대학이 좀 좋은 학교를 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랭킹을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나는 그 선배들이 다녀왔던 곳에 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수기나 아니면 네이버 카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찾으셔서 이제 그 학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수기 같은 경우는 인포 포털이나 아니면은 경희대학교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브이로그가 이거 포스팅이거든요. 이거는 네이버 카페 쿠키에서 지금 현재 선배들이 올려놓은 이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게 네이버 카페네요. 이게 네이버 카페에 나와 있는 글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활동하시는 학생들이 뭐 호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런 것도 해주시거나 아니면 학교 중에서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는 학교들은 학생들이 직접 집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도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잘 찾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QS 랭킹이고요. 세계대학 랭킹을 검색해 보셔서 나는 조금 높은 학교를 가겠다. 그럼 이러한 지표들이 좀 유용한 이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잘 수집하신 다음에 지원 대학을 확정하셔야 되는데요. 교환학생 지원할 때는 최대 5지망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경쟁률을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경쟁률 같은 게 사실을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매 학기마다 학생들이 선발하는 경향이 조금씩 다르고 저희가 파견 가능한 인원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이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학교를 지원을 하면 뭐 반드시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다음에 자녀 선발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신껏 지원해도 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만약에 반드시 이번에 무조건 어디든 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지원이 좀 없었던 학교를 가시면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 2개 학기 지원 현황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독일, 미국, 뭐 영국,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런 학교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학교를 지원하겠다 하신다면 반드시 높은 어학과 높은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게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요즘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대학을 내가 가겠다 하신다면 조금 어학을 조금 더 열심히 취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추가 선발 대학 같은 경우는 지난 학기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요. 이 대학 같은 경우는 자녀 선발의 티오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 선발에 지원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26학년도 1학기가 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향이 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총점, 선발 배점 통점을 기준으로 높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순차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 학점과 어학은 높을수록 좋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서류 점수도 10점이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감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류도 한 번 더 꼼꼼히 체크하셔서 지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5학년도 1학기랑 2학기를 봤을 때 선발자 평균 성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일지망에 선발된 학생을 기준으로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학점이 안 되면 나는 지원하면 무조건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저희가 이렇게 정보를 안내 드리고 있고요. 최종 선발률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80% 이상이 선발된다라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제 원하는 학교에 선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 토플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경희대학교에서 선발을 할 때 기간 토플을 지금 어학 자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모든 학교가 다 가능한 건 아니고요. 제한적인 학교에서만 ITP 성적을 가지고 지원이 가능한데 이제 원하는 학생들은 이제 그 경희대학교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 이제 지원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잔여 일정을 보시면 이제 6월 5일 시험까지 6월 5일 시험은 아직 접수가 가능한데요. 이제 6월 5일, 6월 25일, 6월 27일 이렇게 시험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아직 내가 어학 성적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경우에는 자녀 일정에 맞추셔서 잘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선착순 마감이기 때문에 이제 빠르게 접수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100석씩 있지만 이제 보통 마지막 두 회차는 굉장히 빠르게 마감되기 때문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테스트 글라이더를 통해서 이제 IBT라던가 이런 거를 준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이제 매월 말 일주일 정도 이제 신청자를 받아서 저희가 이거 프로모션 코드를 발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생,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 토플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토플을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토플이나 IELTS 준비하신 학생들은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학 제도를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이제 대외 장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미래 에셋 해외 교환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자소 장학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서울 장학재단에서 이제 하시는 이제 서울 해외 파견 교환학생 장학생 아니면 뭐 화성시에서 하는 장학금 아니면 이제 그 기타 외부에서 진행하는 장학금들이 있어서요. 혹시 파견 예정자 중에서 장학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이제 별도의 지원 자격이나 선정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교류팀에서 이제 선발 시 총점 기준으로 이제 추천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교류 활성화 장학입니다. 교류 활성화 장학은 이제 해외 명문 대학들인데 교류가 조금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대학들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장학금 15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계대학 랭킹이 굉장히 높은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장학금 지원을 받아가면서 좀 유수의 명문 대학에서 수학을 하겠다 하신 학생들은 이 기회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 학기 한두 명의 학생들이 이 장학을 기회를 지원을 받아서 파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교환학생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매 학기마다 한 3, 400명 정도의 규모로 학생을 선발을 합니다. 최종 선발 규모는 이제 나중에 확정이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1학기 파견보다는 2학기 파견에 조금 더 많은 학교가 있다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지난 봄학기의 파견 리스트를 참고하셔서 준비하실 수도 있는데 선발 학기별로 이제 대학과 파견 인원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난 가을 학기 때 있었던 학교가 이번 모집 때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은 가능한데 1학년이면은 사실 수강한 과목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또 1년 이상의 수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인데 내가 지원하겠다는 학생들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대학의 지원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히 확인을 받고 싶다는 경우에는 그 대학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3학년 2학기다 하는 경우에는 4학년 1학기가 파견 가능한 마지막 학기이기 때문에 이제 4학년 1학기를
파견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가 26학년도 1학기를 모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25학년도 2학기는 휴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학년 2학기인 학생들이 있다면 휴학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참고해 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교환학생 때문에 휴학을 하는 거면 내가 나중에 이제 입학 허가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학교에 선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고민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는데 내 전공이랑 다른 전공인데 지원해도 되나요? 하는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는 이 일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입학 자체를 거절당할 수가 있으니 반드시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전공 아닌 경우에는 다녀와서 다 일반 선택으로밖에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졸업할 때 필요한 학점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전공으로 지원 가능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공 일치 여부와 성수강 과목을 조금 엄격하게 보는 대학인 경우에는 다전공인 경우에 충분한 수강 과목이 없다면 입학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전공인 학생들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지원이 가능한지를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음대, 미대, 체대, 뭐 예를 들어 약학대 같이 좀 더 특수한 계열의 학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제출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이제 인터뷰를 따로 혹은 오디션을 따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미리 잘 확인하시고 또 학과장님과도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지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학 점수가 높지 않더라도 지원만 잘 한다면 이제 선발은 되실 수가 있겠고요.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미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IBT를 기준으로 할 때 90에서 100점대, 사실상 100점 이상은 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영국, 미국, 독일 이런 대학을 지원하실 때는 무조건 높은 어학 점수가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스페인어, 프랑스어,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학 점수가 없는 경우는 학과장님 추천서로 이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쪽 대학에서 그 추천서를 인정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반드시 이제 CFR에 해당하는 어학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수학원으로 전하실 학생들은 노션에 나와 있는 정보를 잘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비용 같은 것도 학생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산을 준비하실 때는 사전에 필요한 비용, 예를 들어서 보험, 왕복 항공권 이거는 그냥 기본이겠지만 비자를 발급할 때도 비용이 꽤 들어갈 수 있고요. 특히 뭐 호주 이런 데는 최근에 비용이 많이 올라서 굉장히 비용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나중에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등등의 비용들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 1차적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주거비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월 렌트 비용이 있을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별도로 숙소를 이제 예약하셔야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주거비, 그 다음에 체재비, 기본 생활비, 그 다음에 기타 여행을 갈 거라거나 아니면 쇼핑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기타 비용도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주거비나 이제 사전 비용 같은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산을 조금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앞으로 교환학생을 준비를 할 건데 예산적으로 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맞춰서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교환학생 커뮤니티 쿠키에 보시면 저희 멘토 학생들이 멘토링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 있는 멘토가 있거나 아니면 국가에 있는 멘토가 있다면 관련해서 비용을 어떻게 쓰시고 계신지를 문의하시면 또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파견 교환학생으로 지금 참여 중인 이준석 학생이 나와주셔서 이제 메이지 대학에서의 교환학생에 대해서 소개를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준석 학생,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네, 잘 들리시죠? 준석 학생 이제 그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하신 후에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네, 교환학생 희망하시는 경희대학교 학생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도쿄 메이지대학교에 파견 와 있는 정치외교학과 20학번 이준석이라고 하고요. 어, 교환학생 수기 관련해서 발표를 좀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지만 조금 제 교환학생 생활이 어떤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발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와 있는데 보통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유럽이나 미국, 뭐 영국 쪽 영어권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본어 어학 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제가 아는 부분들이 있지만 뭐 토플이나 뭐 영어권 관련해서는 저도 정보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숙이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발표를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현재 파견 와 있는 학부와 파견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면요. 도쿄 중심의 한가운데에 메이지 대학교라는 곳에 지금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고요. 메이지 대학교 정치경제학부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 학교, 제가 지금 파견 와 있는 메이지 대학교의 건물들이고요. 왼쪽 밑에 귀여운 새가 이 학교의 마스코트입니다. 메이지 대학교라고 하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도쿄 시내 사립대학 중에 사립대학 랭킹을 매기면서 마치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마치의 가장 앞에 있는 M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메이지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쿄 사립대학교 중에서는 그래도 손가락에 꼽는 그런 대학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교환학생을 지원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조금 공통적으로 많이 질문을 하신다고 이제 들어가지고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교환학생 자체를 지원을 하게 된건 어떤 특정 다른 나라에 살아보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본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일본에 교환학생을 간다고 하면 조금 다들 편견처럼 가지고 있는 생각이 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본다. 편견이 좀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는 오타쿠라는 편견이 조금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순수하게 이제 일본 문화 자체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일본어를 좀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제 인스타그램 피드인데 제가 예전에 한 달 정도 혼자서 이제 일본을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경험들이 너무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고 좋은 경험들이어서 내가 해외에 혹시나 살게 된다면 일본에서 좀 살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각을 잡고 한번 살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를 지원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공 공부와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현재 지금 경제학과랑 정치외교학과 공부를 하고 있고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대학원을 갈 생각입니다. 정책 관련해서 대학원을 갈 생각인데 아무래도 한국 정치와 가장 유사한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다 보니까 일본에서 어떤 저출산 정책 혹은 경제 정책 등과 관련한 것들을 공부를 하면 제가 한국에 가서 좀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 좀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세 번째도 아직 정해진 것은 명확하게 아니지만 이제 일본어 공부를 좀 해서 일본어로의 취업도 현재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라 정말 일본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추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지원하기로 한 계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정을 해두고 가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고요.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 이제 온 지 한 두 달 조금 안 됐는데 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여행을 많이 다니고 일본 현지인 친구들을 좀 많이 사귀어 보고 일본에서 인턴십이라던가 취직 관련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 정보들을 조금 수집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없이 그냥 막연하게 해외에 떠난다고 하면 사실 적응하는 것도 벅차거든요. 적응하는 것도 벅찬데 적응을 할 때쯤 되면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것들을 명확하게 얻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시고 떠나신다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어학 성적 준비와 관련된 건데요. 제가 영어권을 온 건 아니라서, 영어 성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영어권으로 온 것도 아니라서, 조금 말씀을 많이는 못 드리겠지만, 저도 토플을 쳐봤고, 뭐, 다른 영어 성적들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뭐, 조금, 아까 토플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리 좀 많이 준비를 해두시고, 어학 성적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JPT나 JLPT를 따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T는 정확하게 몇 점부터 되는지는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500점이었던 것 같고요.
JLPT는 2급 이상을 보유하면, 그러니까 1급과 2급을 보유한다면, 일본에서 유학하는데 크게 뭐 무리는 없는 수준으로 아마 이제 인정을 받아서 교환학생을 가실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JLPT 2급인데요. 일본 현지의 어떤 기사, 신문 기사나 뭐 일상적인 문서,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뭐 학문적인 수준의 논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는 수준은 아니고요. 현지 기사라든가 문서 혹은 뭐 구청에 갔을 때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나왔어가지고 준비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 일본어를 옛날부터 좀 많이 했던 경험이 있어서 한 2주에서 3주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본인이 한자에 좀 강한 편이라고 하신다면, 일본어를 공부를 해서 일본을 준비하시는 것도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기숙사인데요. 메이지대학교 코마이 인터내셔널 하우스라는 곳입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 보이시는 게 방이고, 오른쪽 보이시는 게 전체 건물 구조인데, 네, 지금 현재 제가 앉아 있는 곳도 여기고요. 제가 여러 가지 기숙사들이 있었는데 여기가 제일 멀어요, 학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를 좀 지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주변에 그러니까 도쿄 시내에 위치한 것이 아니라 도쿄 외곽에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굳이 뭐 버스 정류장이나 이런 데 가지 않아도 여행을 다니기가 너무 편한 곳이었고, 좀 듣기로는 일본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들었어요. 아마 교환학생 가시면 한국인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한국인 분들도 많을 거고, 다른 나라 이제 외국인 분들도 많이 만나시게 될 텐데, 뭐 영어권이라면 솔직히 크게 상관은 없지만, 다른 언어를 좀 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 현지인들, 혹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같이 생활하는 걸 이렇게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거든요. 제가 여기 일본에 처음 왔을 때는 일본말을 진짜 거의 못했는데,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여기서 매일 같이 놀고 밥도 먹고 하면서 조금 실력이 많이 늘게 된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환학생을 합격하고 나서 기숙사와 관련해서 조금 안내가 들어온다면 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인데요. 다 일본어로 수업을 일단 듣고 있고요. 지방재정정책, 뭐 경제학 특수 강의, 이거는 이제 저출산 정책과 관련된 그런 수업이고, 경제 역사나 뭐 사회경제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현재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학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그 국제교류처와 함께 아마 많은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 뭐 COE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국제교류처 측에서 아마 안내를 잘 해주실 거예요. 뭐, 진짜 떠나기 전에 과정과 관련해서는 아마 설명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워낙 잘 도와주시다 보니까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넣지는 않았고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좀 국제교류처분들께 죄송한 게 있는데, 이제 일본은 너무 아날로그이다 보니까 우편으로 모든 문서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이틀 전에 알았습니다. 온라인으로 다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틀 전에 오프라인으로 보내야 된다는 걸 알아서 제가 그 국제교류처 직원분들께 양해와 사과를 드리면서 보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을 좀 빠르게 준비해 주시고 국제교류처 직원분들 같이 도와주시는 분들을 잘 따라가신다면 아마 고등학생 가기 전의 과정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일본에 와서 했던 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재규카드를 발급받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외국인 등록증이나 뭐 유학 관련된 그 등록증을 아마 각 국가별로 발급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때 근무가 가능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교환학생을 가셔서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근무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근무를 할 수 있는 비자와 그냥 유학 비자에 큰 차이가 없다면 혹시 모르잖아요. 또 내가 갑자기 돈이 없어져서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미리 그거를 받아두시고 근무를 하실 수 있게끔 열어두시고 제로카드를 발급받아 두시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는 일본 현지에서 제가 살고 있는 기숙사에 어, 주소를 제 재료카드에 등록하는 일을 했고요. 뭐 여러 가지 보험들을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다 연금 가입을 해야 돼서 연금까지도 제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연금과 보험, 그리고 주소까지 다 등록이 되었다면 학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 외에 현지에서 통화할 수 있는 통신사를 방문해서 현지에서 통화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개통하시는 것까지 아마 도착을 하시면 같이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부분들도 사실 뭐 영어를 너무 잘한다거나 그 특정 외국어를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면 조금 이제 무리가 없을 텐데, 난 좀 못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각 학교별로 제가 많이 듣기로는 각 학교별로 교환학생이나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또 자원봉사자 학생분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소 등록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 도움 받아서 많이 했었고요. 그 현지 학교의 직원분들께서도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기간을만 잘 맞춰서 쭉 따라가시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아마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일 것 같고, 저게 지금까지는 좀 딱딱한 얘기들이었다면 많이 궁금해하실 부분인 것 같고, 또 아마 많은 분들이 여행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교환학생을 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유럽에 가시는 분들이라면 유럽 전역을 다 여행한다던가, 특정 국가, 남미를 간다면 남미를 여행한다던가 하는 여행 계획이 있으실 텐데, 일단 저는 일본에 있기 때문에 일본 말고는 여행을 가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어, 제가 여행 다니는 걸 되게 좋아해서 주변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왼쪽부터 이제 마을 축제 한 거고요. 중간에 있는 건 주변에 있는 강변공원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메이드 카페라는 그런 곳을 다녀왔습니다. 혹시나 일본에 교환학생을 가신다거나 일본 여행을 가실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갔다 온 바로는 딱히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친구가 너무 가고 싶다고 해서 갔는데, 너무 힘들고요. 너무 비싸고요. 그래도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뭐 여행 사진들을 좀 쭉 풀자면 뭐 도쿄 시내나 요코하마 그다음에 도쿄에서 가장 큰 축제라고 하는 간다마치리라는 축제도 다녀왔었고요. 제 학교 앞이 그 스즈메 문단속이라는 영화의 실제 배경지여서 다녀왔었고, 네, 요코하마 사진이고, 도라에몽 작가가 저 기숙사 주변에 이제 살던 분이라서 거기 기념관이 있어서 거기도 다녀온 그런 사진입니다. 네, 마지막이 거의 다 되어 가는데요. 그럼 도대체 유익한 생활을 위해서 뭐 한 학기든 1년이든 교환학생 생활을 좀 더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저도 현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오기 전에도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미리 내가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 싶은 것들이 있고 좀 후회하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고 제가 실제로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조금 추천을 드리는 건 아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언어를 배우고 싶다든지 여행을 다니고 싶다든지 또 현지인 친구들을 많이 만들고 싶다든지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혹은 어떤 걸 공부하고 싶다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 오시면 정말 적응하기도 바빠요. 정말 적응하기도 바빠서 적응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뭐 왕왕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명확한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를 되게 노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교환학생 생활이라는 게 크게 좀 오래 지내다 보면 좀 익숙해져서 크게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뭐 어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해나가다 보면 내가 지금 교환학생 생활을 되게 유익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좀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학생들 간의 교류라고 적어놨는데 뭐 이거는 다양한 교류들을 통해서 꼭 유학생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류들을 통해서 그 국가와 관련된 정보를 많이 얻어두시는 게 교환학생 생활을 좀 편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 유학생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가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변에 한국인 그 유학생 친구들이 좀 있는데, 뭐 같이 다니는 것도 너무 좋지만, 너무 편하고 좋지만, 이게 생활하시다 보면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서 자꾸 한국인 분들만 찾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지인들이랑 친해질 기회가 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랑 또 한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지내면서
편하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또 다양하게 본인 할 걸 하다 보면 조금 더 유익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학교 생활 속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인데, 정말 여행을 많이 다니시고 하다 보면 학교 수업을 다 안 가고 그냥 다 째버리고 뭐 여행 가고 이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근데 어쨌든 학교를 가려고 가는 건데, 내가 비싼 돈을 내고 학교를 가는데 수업을 듣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 유학 생활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유학을 다녀왔다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학교가 너무 지루하다 보면 본질을 잊게 마련일 것 같은데 그 학교 생활 속에서 내가 더 의미를 좀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행을 매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도 수업이지만 현재 농구 동아리 들어가서 같이 뭐 유학생 그 일본인 학생분들이랑 농구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교환학생이 진행이 되다 보면 조금 게을러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되게 게으르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되게 반성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도 제가 사실 1시에 일어났거든요. 너무 후회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고 고쳐야겠다 생각하는 부분인데 부지런하게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 외국에 있는 동안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잘 써서 다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크게 아깝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아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돈을 너무 신나서 막 여행을 막 다니고 맛있는 거 먹다 보면 어느 순간 돈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를 좀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 관리에 좀 유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준석 학생이 이제 일본 교환 학생에 대해서 수기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준석 학생한테도 궁금하신 점 있거나 하신 경우에는 국제교류팀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대신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준석 학생 더 이상 학생에 대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여기서 그러면 수기 발표는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 지금 또 이제 모집을 할 예정이라서 관련해서 소개를 또 해주실 텐데요. 연수 프로그램 소개가 끝나고 나면은 저희 오늘 바쁜 시간 참여해주신 학생들을 위한 참가자 이벤트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길어서 지금 좀 지루하신가요? 대답을 해주세요. 저도 아이입니다. 저도 아이예요. 대답을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 국제교류팀에서 국제연수랑 국제교류 담당하고 있는 김유선입니다. 그냥 소피아라고 불러주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저 정말 간단하게 여러분들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이 뭔지 여러분들께 안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번에 지금 모집을 하나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 프로그램도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 연수 프로그램은 간단합니다. 저희 국제교류팀에서 선정한 해외 대학이나 또는 자매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프로그램을 방중에 하시고요. 보통은 방중에 진행을 하세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수료한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최대 1학점에서 3학점까지 이제 수여를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국제화 연수 프로그램은 졸업 전까지 최대 6학점까지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학점짜리를 뭐 6개를 들으신다. 그러면 뭐 그러실 수도 있는 거고요. 3학점짜리를 2개 들으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본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이 3개 프로그램까지 신청한 학생을 봤어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 심심하실까 봐 애니메이션 살짝 넣어봤어요. 자, 그럼 국제연수 프로그램이란 간단하게 3가지로 저도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당연히 가셔서 뭐 어학연수를 하실 수도 있고 프로그램별로 다양하겠습니다만 특강이나 워크숍도 들으실 수 있고요. 팀별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의견 공유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저희 경희대학교 국제연수 프로그램의 이제 독특한 점이 저희 SDGs 지속 가능한 개발 이제 목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항상 그거와 연계해서 저희가 단기 연수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시민으로서 이제 여러분들 책임감이라든지 이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까 뭐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커리어 이제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한 줄 한 줄이 또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한 줄 추가할 수 있고 또 현지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평생 친구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연수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통 1단계는 이제 저희가 어학, 문화 연수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가서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어학 성적이 보통은 전공 연수라든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어학 성적이 없어서 국제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학생들을 위한 이제 어학 국제화 연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이제 SDGs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상대교랑 만들어서 하는 이런 이제 SDGs 관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번 여름부터 시도를 한 건데 자율주도형 프로그램이라고요. 저희가 학교 이제 여러 대학의 리스트를 주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선발이 되시면 그 대학에 직접 지원을 하셔가지고 선발까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하시는 프로그램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연수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연수로 가면 왜 좋을까요? 보통 이런 이제 5가지가 있는데 뭐 해외 대학의 학습을 경험할 때 교환학생은 이제 한 학기를 가셔야 되니까 조금 부담이 된다.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처음에 가셔서 이제 이렇구나 생활이 이렇구나라고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프로그램 이제 영어로 수강을 통해서 이제 글로벌 역량 강화라든지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처음에 이제 도전하시는 그런 거라든지 여러분들 성장을 위한 그런 발판을 마련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 뭐 다양하게 프로그램 한 거 여러분들 그냥 보시라고 넣어놨어요. 제일 가운데 있는 게 저희 이제 제일 큰 거가 옥스포드에서 운영하는 이제 저희 연수 프로그램이고요. 저기 바다 보이는 건 이제 괌에서 어학연수한 내용이라든지 이 러커스 대학, 뭐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이라든지 등등 저희가 조금 여러 군데로 저희가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5학년도 학예국제교류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수 프로그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지금 모집이 완료된 프로그램은 다음 3개와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율주도형 연수 진행을 했었고요. 옥스퍼드, 그 다음에 어학연수인 뉴멕시코 대학에서 하는 연수를 모집을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프로그램은 저희 호주 라트로브 대학교에서 진행하는 이제 SDGs 연수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연수 내용은 8월 중순에 이제 가가지고 한 10일, 2주 정도 이제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SDGs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문가 워크숍도 듣고,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발전소 같은 이런 이제 기업도 방문을 해가지고 직접 체험도 하실 수 있고요. 저희 이번에 좀 이제 특이하게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프로그램에 야생동물센터 자원봉사 같은 것도 저희가 우선 넣어놨어요. 호주 뭐 아시겠지만 캥거루 등등 코알라 등등 있으니까 뭐 직접 만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 저희가 조금 다양하게 하려고 넣어봤습니다. 요거는 저희 국제화 연수학점 최대 2학점으로 부여가 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 총 프로그램 이제 비행기까지 다 포함해서 이건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니까 이거는 조금 부담이 덜 하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지원을 부탁드릴게요. 단지 저희도 이제 그 연수도 참여하는데 지원 자격이 있어요. 모두가 다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환학생처럼 저희도 자격이 있는데 장학금을 받으실 수 있는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세요. 저희 1학년, 지금 1학기 기준으로 2학기 재학 중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학기가 아니신 학생들 중에서 재학생분들이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교환학생보다는 이제 성적 부분에서는 조금 더 완화가 되어 있어요. 저희 2.0 이상이시면 지원 가능하십니다. 단지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하다. 교환학생은 휴학생이 지원이 가능하시다면 저희는 휴학생은 지원이 불가하고요. 혹시라도 같은 기간에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학생들은 이제 참여가 어렵다는 거 안내드립니다. 교환학생 성적과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이거 지금 인스타에도 올라와 있고 저희 공지사항에도 올라와 있거든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이제 학생들이 신청하시고 서류 검토, 면접을 통해서 선발자가 발표되고 OT를 진행을 한 다음에 연수 끝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을 하시면 학점이 부여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청 방식은 사실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자료고요. 6월 1일까지 저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요것도 제가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고 단지 두 가지 저희 포털에도 접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폼도 제출하셔야 된다. 두 가지 다 제출하셔야 된다는 것만 안내를 드립니다. 면접은 서류 본 다음에 합격자 대상으로 부분 영어 면접 진행 예정입니다. 이것도 유의사항인데요. 단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동시 출발과 동시 귀국을 원칙으로 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프로그램에 최종 합격하시고 나서 취소하시면 요거에 대한 페널티는 학생이 이제 하셔야 된다라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국제연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여기 밑에 있을 거니까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문의 주시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